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기 대구 동구 시장 홍보에 나갔죠. 그런데 한 2시간 정도 전단지를 뿌리고 또 시장에서 방송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지금 방촌역 4번 출구 윤창중 칼럼사장 TV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1월 19일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죠? 더 이상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꼭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칼럼 제목은 문재인 정권 붕괴 추미애가 불질렀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라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좀 약간 의아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2년 6, 7개월 전에 그 조국이가 그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이제 가 있을 때에 이런 칼럼을 썼어요. 노무현 정권은 유시민이가 망쳤고 노무현 정권은 문재인 정권은 조국이가 망칠 것으로 확신한다. 제가 그런 내용으로 칼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적중했죠. 적중한 겁니다. 조국 사태, 이 조국이라는 인물의 등장은 여러 측면에서 아주 대단히 시사적이죠. 대한민국의 이 강남 좌파의 아주 그 본질, 흔한 이야기로 민낯이죠. 그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참 대형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붕괴하지 않았어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 국민의 민심은 갑작스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떤 중대한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그때 완전히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는 야 문재인이가 잘한다고 나오는 것이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참 김 빠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미 문재인 정권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가지고 지금 붕괴하고 있다. 붕괴하고 있는데 그 조국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을 붕괴시켰던 그 유시민의, 자꾸 유시민이가 헷갈립니다만, 그 유시민의 세치 혀로 인해서 노무현 정권보다도 더 치명적으로 지금 골병이 들고 있다. 바꿔 말하면 조국이가 문재인 정권에 입힌 상처도 치명적인데, 거기에 유시민이가 참여함으로써 정말 문재인 정권은 회복할 수 없는 그 뇌출혈을 겪고 있다. 이게 뇌출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론조사에서 결과가 문재인 지지도가 아주 완전히 폭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겉으로 보기에는 문재인 지지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뇌출혈이다. 뇌출혈. 그런데 이게 조국뿐만 아니라 유시민, 그 유시민이가 문재인 정권에 입히고 있는 그 상처는 대단히 치명적이다.
어제 제가 시장을 나갔는데 여기 반야월 시장이라고 대구 동구에 말이죠. 정말 유시민에 대해서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저한테 이 분노, 증오, 혐오를 토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추미애를 이야기를 왜 지금 하려고 하냐면 정권 초반에 이 문재인에게 그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 오면서 중반을 넘어서면서 정말 문재인은 이 사람 이 세력과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숨도 쉴 수 없구나 라고 거듭거듭 절감하게 하는 국민들을 거대한 숫자, 보통 숫자가 아니라 엄청난 숫자의 국민들을 만들어 놓았죠.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정말 이자들과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숨조차 쉴 수 없게 하는구나라는 정말 극도의 이 혐오감, 분노,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그건 완전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죠, 저주. 이 광의의 문재인 세력에 대한 저주. 거기에 이제 유시민, 공지영, 조정래 이런 까라들의 정말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그 국민 감정, 보편적 정서를 갖고 있는, 보편적 정서와 상식을 갖고 있는, 양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했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세 번째 인물의 등장이라는 거죠. 추미애를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문재인 정권에서 소위 말하는 국민들이 증오하는 인물들이 쭉 있죠.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로. 임종석이도 있을 수가 있고, 이낙연이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명의 이제 그 인물들이 양정철도 있고 쭉 있습니다만, 정말 압도적으로 이 혐오감을 안겨주는 인물이 바로 조국, 유시민,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의 등장이라고 하는 이 추미애의 등장이 이런 면에서 대단히 새로운 국면이라는 걸 말씀드리려 합니다. 요즘 추미애가 법무장관이라고 해가지고 그 법무부 청사 앞에 차를 내리면서 그 눈을 깔고 내리는 그 표독스러운 그 장면을 보고서 TV를 돌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완전히 추미애는 지금 미운 오리 새끼로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의 수족을 완전히 끊어 놓으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무슨 선덕여왕과 같은 나름대로는 마치 자신의 말이 정말 금과 옥조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죠. 법무장관의 명령을 어겼다. 그런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떤 절대 권력자가 등장할 경우에 이것을 야당이 그 절대 권력자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어떤 국민의 마음 속에 이른바 여론, 민심이라는 거죠. 그 국민의 마음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 바로 끓어오르는 분노가 전반적으로 어떤 정권을 이 몰락시키는 데에
어떤 조건, 주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을 망하게 한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 있다는 거죠. 인물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추미애의 등장인데 바로 윤석열의 수족을 완전히 자르고 그 유재수 사건과 울산 문재인 게이트를 완전히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도록 윤석열 사단을 해체하고 또 그러한 피해 숙청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 못지않게 더 추미애를 국민들이 증오의 대상, 저주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게 바로 그 추미애의 눈빛이죠. 눈빛. 정말 아나무인의 눈빛. 그러니까 조국은 이른바 강남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너무너무 혐오스러운 그 경박한 처신. 또 유시민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부산의 그 김영춘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싸가지 없는 그 좌파의 본색. 추미애는 바로 그 조국의 경박스러운 좌파, 강남 좌파의 그 눈빛과 그 아나무인격의 그 언동, 그리고 유시민의 그 싸가지 없는 어투를 합쳐놓은 것이다. 따라서 조국, 유시민, 추미애 이 3자, 이 3인방은 결국은 문재인 정권을 붕괴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도화선으로 좀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정서의 문제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이 정서의 문제에 있어서 이 문재인에 대한 분노를 더 아주 결정적으로 촉발시키고 있는 세 인물이 조국이고 유시민이고 추미애다. 근데 거기에서 왜 진중권이는 빠졌느냐? 상당히 그 의문이잖아요. 이것은 조국 유시민 추미애보다 저는 진중권이가 더 영리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꼴을 보니까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망하는구나라는 그 낌새를 진중권이는 차렸기 때문이죠. 낌새를 눈치챘기 때문이에요. 두고 보십시오. 틀림없습니다. 무슨 뭐 진중권이가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아, 이러다가는 내가 이 좌파의 이 좌파 진영에서 같이 익사하겠구나라고 그 낌새를 차린 거죠. 무슨 정신 차려가지고 진중권이가 아, 뭐 지금까지 뭐 예컨대 정신없는 인간이었다가 정신을 차려서 지금 유시민을 조지고 뭐 문바를 조지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지금 이렇게 망하는구나. 더불어민주당도 이렇게 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신이 그 당원으로 있었던 정의당도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빨리 뛰어내리자.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참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배신을 때린다고 봐야 돼요. 두고 보세요. 요즘 또 진중권에 대해서도 환호하신 분들이 많던데 그거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진중권은 자신이 살려고 좀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권이 망하는 것은 야당이 엄청난 공격을 해서 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야당이 엄청난 공격을 해가지고 정권이 망한 경우는 없었죠. 그러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야당의 그 공격이 주요한 건 사실이지만 여론 형성에는
결정적으로 정권이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망하느냐면 그 정권의 내부가 붕괴되는 겁니다. 내부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정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충격을 가했다 해도 내부가 튼튼하게 단합이 된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정권이 망하겠구나라고 어떤 서제스션,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추미애가 한 인사에 대해서 중견이라고 할 수 있는 부장판사와 부장검사가 완전히 반박하는, 반박이 아니죠. 그야말로 직격탄을 날리는 그 이야기가 나온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추미애 법무장관 체제가 초반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여러분하고 제가 내기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게 소위 말하는 이른바 좌파 성향의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김동진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추미애의 그 인사를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좌파 부장판사가, 그것도 무슨 보통 판사가 평판사가 아니라 부장판사가 50대를 이 양반이 보니까 51살이에요. 이런 부장판사가 법무장관을 겨냥해가지고 그것도 판사 인사가 아니라 검찰의 인사, 윤석열 사단을 무력화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이런 공격을 가했죠. 부장판사가, 그것도 좌파 판사들의 모임이라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부장판사가 그런 공격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떤 독재 정권이 무너지려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공격이 나와요. 바로 이게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랬는데 이어서 나온 게 뭐냐? 대검찰청 감찰 2과장이라는 정희도라는 분인데, 정희도 부장검사입니다. 부장검사. 그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1월 8일자 인사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인사 절차 역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추미애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어요. 이건 추미애를 향해서 뿐만 아니라 이건 문재인을 겨냥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 명령을 어겼다, 명을 어겼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장검사 이야기는 뭐냐, 공격은 뭐냐? 그건 추미애의 명을 어긴 게 아니라 추미애가 검찰청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공격한 거예요. 추미애가. 그러니까 검찰 인사위원회 소집 30분을 남겨놓고 검찰총장을 부른 것은 이건 검찰청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청와대가 그랬잖아요. 청와대가 완전히 추미애 편을 들어가지고 검찰총장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 현직 부장검사 대검 감찰 2과장의 이 양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건 윤석열 잘못이 아니다.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를 하려면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데 이미 인사를 다 만들어 짜놓고서 검찰총장 이야기를 그냥 통과 의례 정도로 듣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눈을 의심한 게 이 정희도 대검찰청 감찰 2과장이라는 분이 어디 출신이냐면 호남 출신입니다. 전북대 사대부고를 졸업한 호남 출신으로 이번 정부 들어서 창원지검 특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 방위산업수사부 부장검사 등을 거치고 현재 대검찰청 감찰 2과장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이건 뭐냐? 바로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그러니까 검찰과 이 검사와 이 판사 사회가 완전히 내부 붕괴를 시작했다. 내부 붕괴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문재인이가 2년이 훨씬 넘게끔 조국을 시켜가지고 소위 말하는 적폐 세력이라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적폐 세력으로 매도해서 정치 보복을 가하는데 검찰을 이용했다가 완전 사냥꾼으로 이용했다가 윤석열 검찰이 자신을 향해서 공격할 조짐을 보이자 검찰 개혁이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대대적으로 숙청을 하려고 하는 데 대한 검찰과 이 판사, 사법부의 대대적인 균열과 역공을 의미한다 이거죠. 그 다음 결과적으로는 뭐냐? 문재인이가 공수처를 통해 가지고 설령 맞는다 하더라도 이게 금년 7월이나 8월쯤 만들어질 건데 앞으로 6개월, 7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6개월, 7개월 동안 검찰을 손아귀에 또는 이 판사 세계를 손아귀에 완전히 넣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때까지 그 전에 문재인 정권은 거의 붕괴 수준에 이르는 내부 분열을 겪게 될 것이다. 내부 붕괴. 영어로 말하면 임펄전이죠. 임플로전. 그러니까 내부 폭발이죠. 내부 폭발. 임플로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붕괴되는 거죠. 따라서 추미애의 법무장관으로의 등장은 결코 국가를 위해서는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여러분, 1월 19일 이제 일요일입니다. 오후 3시 일요일 대구 지하철 1호선 방촌역 4번 출구 앞 윤창중 관람사장 TV 그리고 탄핵무효 자유국민전선 국가중심세력 총연합 본부가 있는 그 대구 지하철 1호선 방촌역 4번 출구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윤창중을 지원해주고 싶은, 지지해주고 싶은 국민들이라면 대상황을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셜 게스트로는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께서 참석하십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칼세 TV는 대구 본사 이전을 계기로 구독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도서 구입으로 운영됩니다. 신간 깃발이 나왔습니다.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그리고 깃발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010-8881-4649로 문의 바랍니다.